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침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조로남불,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조국, 더불어공산당인 민주당을 침몰시킨 조국의 강. 자, 조국 군배지의 꿈 박살이 납니다. 사법부 조국 법정 구속 가능성, 드디어 조국이 끝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국 금배지의 꿈 날아가나 사법부가 꼼수 용납 못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 가능한 날짜를 2월 8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인 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조국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여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다면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교수 부르는 조국의 재판 지연 전략, 재판부의 내년 2월 8일 선고 방침의 무력화. 조국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조국은 총선 전에 2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아들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인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이를 반박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2월 8일 선고하기 위해 2월 1일을 맥도날드 증인 신문일로 제한. 하지만 검찰은 이미 재판부가 12월 18일을 마지막 공판 기일로 정해놨는데 재판을 2달에서 석 달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25일 항소심 공판 기일이 시작된 이후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판 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증인 신청을 했다는 점이 재판 지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 증언도 가능한데 굳이 내년 2월로 미루어 직접 출석하게 하는 점도 재판 지연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 12월 18일이 마지막 공판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는 2월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측이 갑자기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 재판을 지연시켜 항소심 선고가 총선 이후로 미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을 마음껏 지연시켜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서야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재판부는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증인 채택을 허락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측이 맥도날드 교수의 소환을 요청한 2월 5일 대신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며 같은 달 1일 2월 1일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맥도날드 교수의 증언 대세에 지장 없다고 미리 판단한 듯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통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조국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적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맥도날드 교수가 그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국 측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12월 18일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내년 2월 1일 조국 전 장관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판부가 그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미국인 교수의 증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8일을 끝으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고 2월 8일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측이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재판부는 미국인 교수의 증언이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2019년 12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올해 2월에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재판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휴직하면서 늦장 판결이 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7개 중 6개가 유죄가 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또한 민정수석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3차례 총
6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내년 2월 8일 조국 법정 구속 가능성 대두, 조희대 대법원장 속전속결 택할 듯.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미국인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총선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조국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조국 전 장관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빠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결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해 향후 재판 일정이 정상화된다면 통상 3심은 2심 이후 4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비례 전문 신당을 창당해 국회의원 배지를 성공적으로 달게 된다고 하더라도 단 며칠 만에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예상되는 2월 8일 이후 4개월 후면 6월 초가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 30일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드디어 내년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운명, 조국은 끝나게 됩니다. 제발 좀 내년 2월 달에 끝날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님 임명되시면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